채석장 두 곳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두 곳 모두 곶자왈 인근이어서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며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알려준 소방공무원이 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체육회가 지난해 출범했지만 종목별 회장 선출과 통합협회 구성을 놓고 일부 단체에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농산물을 확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건축붐이 일면서 골재가 부족해지자 곳곳에서 채석장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곶자왈 인근 채석장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성 기자입니다. 울창한 숲을 사이로 커다란 연못이 흩어져 있는 습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채석장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람사르 습지인 동백동산과 가까운 데다 서늘 곶자왈과도 맞닿아 세 차례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사업 추진 3년 만에 네 번째로 열린 심의에서도 이곳이 곶자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발견된 바로 인근에도 있습니다. 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형 보전 지역도 당연히 사업 부지 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곶자왈 지역이라고 해서 그게 곶자왈 지역이냐라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질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식생이 있어야 당연히 곶자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그 곶자왈 경계 안에 있는 곶자왈 지역들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 내용이 나와야만 실제 지금 다려 석산 여기에도 이게 가능한가, 이 부분들이 법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하다 보면 2, 3년이 갑니다.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종전의 규정을 준수하는 그 법에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5명이 조건부로 동의하면서 희귀식물 보전 대책과 곶자왈 기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애월 곶자왈 인근에 추진되는 요석 개발 채석장도 환경 영향 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한 가운데 곶자왈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사라져가는 용천수를 활용한 관광 코스가 개발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손반천과 예래생태공원, 항목유적지 주변 용천수를 중심으로 생태와 역사문화 탐방 코스를 개발하고 서귀포시 속골 등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용천수는 냉난방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용천수 661곳을 보전관리 대상으로 정해 수질이 양호한 곳은 대체 수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적발됐는데요. 빙산의 일각이었을까요? 이번엔 5년 동안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알려준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는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화재 진압용 방화복과 산소 마스크 등 소방본부의 연간 장비 구매 예산은 100억 원.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인 37살 강모 씨는 입찰 방해까지 하며 5년 동안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2명에게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수의 계약을 몰아주고 2,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겁니다. 또 허위 계약서를 쓰고 업체에 돈을 준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예산 1,8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너무 믿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나. 경찰은 강 씨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뇌물로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데다 계약 업무가 발주와 구매, 검수 등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지시가 있었다거나 묵인을 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납품 비리 과정에 소방본부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기존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지난해 통합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단체가 회장 자격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통합협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체육인이 즐기는 종목인 축구. 지난해 8월 통합축구협회 창립 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선출했지만 5개월째 회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회장에 선출된 이모 씨가 축구협회 임원 시절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나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회장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제주도 체육회는 다음 달 25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격 사이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거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그 유효하다라는 그 법적 자문을 받은 내용도 그 후보자가 직접 설명을 했었어요. 수영은 통합협회도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이프보한 모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총회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후보는 지난해 말 이프보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신임 회장 선거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선수들은 대회 준비 등 훈련 진행을 체육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로 나오는 거니까 훈련비 자체는 체육회라니까 전화 통화해서 어떻게든 물어보고 체육회 하라는 대로 저희들은 하는 거죠. 아직까지 통합협회를 구성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는 종목은 10개.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한 통합체육회 출범 취지에 걸맞게 각 산하 종목 단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7,300여 대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전기차 민간 보급 공모는 내일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한 대당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현재 도내 전기차는 5,600여 대로 전국 등록 대수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과 기후변화 등으로 해마다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인데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농작물을 확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김윤천 씨. 해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과잉 생산과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를 망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소득이라든가 그리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득 구조가 전혀 현 물가 기준이든 여러 면에 비춰봤을 때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당근과 무,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격이 적용되는 계약재배 물량이 10%도 안 되는 데다 가격도 생산비보다 낮아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 품목을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전년도 평균 가격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국내산 식량 작업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인 경우는 농민들에게 소득 보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식량 주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WTO가 제한하고 있는 데다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잉이 됐을 때 시장에서 그 물량을 빼내지를 사전적으로 빼내는 것들이 뭐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제주도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법 제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설을 앞두고 위생 기준을 어긴 농수산물 제조 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 합동 불량식품근절 추진단은 도내 농협 매장 2곳과 떡집 4곳, 정육점 1곳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김덕용 이사장이 100만 원,
제주 개인택시 북부지부 김영주 지부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제주여상 성산읍 총동문회 강문실 회장과 회원들, 주식회사 전국화물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들은 이달 말까지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로 허엽 전 한국남동발전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허엽 사장 내정자는 올해 64살의 서귀포시 서호동 출신으로 한국전력 제주지사장과 개발사업 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까지 한국남동발전사장을 지냈습니다. 제주도는 허 내정자가 정부의 취업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오는 3월쯤 임명할 예정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새총으로 주택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35살 신모 씨를 입건하고 새총과 쇠구슬 4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삼도동의 모텔에서 근처 주택 등을 향해 새총을 쏴 유리창 2장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심 씨는 장난으로 참새를 맞추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성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건물주인 50살 신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시 연동과 한림읍 등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겼고, 신 씨는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줘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7 정유년 탐라굿 입춘굿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빛의 씨앗을 품다를 주제로 제주목 관할을 비롯한 제주시 원도심 일원에서 열립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